철저하게 준비를 했는데도 외출을 끝내고 돌아왔는데 내 피부가 뜨겁고 막 열이 난다면 물집 잡혔는데 터트려도 되나요? 피부가 계속 벗겨지는데 이거 어떡하죠? 언제 색깔이 돌아올까요? 제 피부가 돌아오기는 할까요?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민혜연입니다. 여러분 올해 여름 휴가 가셨나요? 2년 동안 사실 휴가는커녕 외출도 어려운 시기였다 보니까 요즘 정말 무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즐겁게 휴가를 떠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여름철의 피서는 너무 즐겁고 좋지만 사실 이때 자칫 방심하다가는 얼룩덜룩한 피부는 물론이고요. 뜨겁다 못해 따갑고 심지어는 물집까지 잡히는 일광화상 때문에 오히려 더 괴로운 나날을 보내실 수도 있어요. 오늘은 휴가 때 더욱더 신경 쓰셔야 하는 일광화상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햇빛, 특히나 자외선에 과도하게 노출이 됐을 때 우리 피부에 염증 반응이 유발이 되면서 붉고 따가운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햇빛 화상 또는 일광화상이라고 하는데요. 자외선에 의해서 유발되는 것인 만큼 자외선에 대해 먼저 알고 가야겠죠. 자외선은 파장에 따라서 A, B, C 세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 중에서 파장이 가장 짧은 자외선 C는 워낙에 투과력이 약하기 때문에 지표면까지는 거의 도달하지 않고요. 나머지 두 개의 파장이 중요한데 이 중에 일광화상을 유발하는 파장은 주로 자외선 B입니다. 이로 인한 일광화상을 예방을 하려면 당연히 자외선 차단제 선택이 가장 중요하겠죠. 특히나 자외선 B가 일광화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자외선 차단 지수 중에서도 홍반을 예방할 수 있는 지수인 SPF 지수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듣고 그러면 자외선 A는 무시해도 되나? 그건 또 아닌 게요. 자외선 A는 자외선 B보다 파장이 길어서 침투력이 더 좋거든요. 그래서 얇고 좀 성긴 여름철 전용의 섬유나 이런 의류들을 쉽게 통과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피부를 붉게 만드는 홍반 형성 능력 자체는 자외선 B보다 한 100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햇빛 속에는 자외선 A가 자외선 B보다 10배에서 많게는 100배 정도 더 많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오랫동안 노출이 되다 보면 당연히 이 많은 양들 때문에 홍반도 형성을 할 수가 있겠죠. 게다가 피부를 또 타게 만들고 얼룩덜룩해 보이게 만드는 주범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휴가철 야외 활동이 좀 길게 예정되어 있으시다라고 하면 그때는 자외선 A와 B 모두를 신경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자외선 B를 차단하는 수치가 제가 SPF 수치로 확인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자외선 A를 차단하는 지표는 PA 지수를 통해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야외 활동용 자외선 차단제를 선택하실 때에는 SPF 지수와 PA 지수 모두 확인하시는 게 좋겠죠. 자외선이 우리 피부에 도달하면요, 그냥 단순히 검게 태우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피부에 히스타민이나 프로스타글란딘과 같은 염증 물질이 분비되도록 자극하거든요. 이런 염증 물질들이 나오면 처음에는 혈관을 타고 이동을 하지만 혈관벽의 투과성을 증가시켜서 염증 세포가 혈관에서 피부 조직으로 이동하도록 합니다. 즉 자외선을 통해서 이런 피부에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홍반이나 열감, 통증, 부종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을 일광화상으로 부른다는 거죠. 이 일광화상은요, 햇빛을 받은 직후에 바로 증상이 나타나지는 않아요. 보통은 햇빛에 노출이 되고 한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지나면 그때부터 증상이 발생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12시간에서 24시간 정도가 지났을 때 정점에 도달을 하죠. 일반적으로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은 이 햇빛을 받은 부위가 붉어지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많이들 경험해 보셨죠? 자, 이후에는 더 심해지면 피부가 부풀어 오르고요, 열기도 지속이 됩니다. 게다가 화끈거리거나 가려운 느낌이 들기도 하고 심하면 물집이 생기거나 표피가 벗겨지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죠. 여기서 더 심해질 때도 있어요. 그때는 오한이나 발열, 오심과 같은 전신 증상이 동반되기도 하거든요. 이런 증상들은 보통 한 일주일 이상 지속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보통 증상이 어떨 때 더 심하냐면 노출되는 자외선의 강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노출 시간이 길수록 당연히 증상은 더 심해져요. 그리고 피부가 흰 사람들이 일광화상을 입기가 더 쉽다라는 통계도 있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피부톤이 좀 밝은 편이라고 하면 특히나 일광화상에 유의하셔야겠죠. 자, 이런 일광화상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당연히 자외선을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휴가 중에 좀 길게 야외 활동이 예정되어 있다.
이때는 SPF 지수는 30 이상, PA도 3+ 이상의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하게 발라주시는 게 좋은데요. 얼굴만 보통 바르시죠. 야외 활동을 길게 하실 때는 햇빛에 노출되는 전신에 다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얼굴 중에서 화상을 입기 가장 좋은 부분은 광대 쪽이랑 코이고요. 바디 쪽으로 가면은 어깨 쪽 같이 좀 이렇게 돌출되어 있고 튀어나온 곳이 주로 화상을 입기가 쉽거든요. 이런 곳은 특히나 더 꼼꼼하게 발라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땀을 많이 흘리거나 물놀이 같은 거 하실 때는 또 쉽게 지워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3시간에 한 번씩은 꼼꼼하게 또 덧발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셨다고 해도요, 모자나 선글라스, 또 자외선 차단의 기능이 있는 섬유로 되어 있는 기능성 의류 같은 것들도 같이 구비를 해두시는 게 더 좋겠죠. 자,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했는데도 외출을 끝내고 돌아왔는데 내 피부가 뜨겁고 막 열이 난다면 이때는 홈케어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빠르게 피부의 온도를 낮춰줘야 된다는 거죠. 쿨링이 중요한데요. 너무 뜨겁다고 바로 온도를 낮추고 싶은 욕심에 얼음 찜질 같은 것들을 하면 오히려 지나치게 차가운 온도 때문에 피부에 자극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수건에 적당히 차가운 물을 적셔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 열감을 뺐다면 다음으로는 차가운 마스크팩이나 알로에, 오이팩이나 감자팩 같이 수분이 많은 천연팩을 사용하시는 것도 좋아요. 다만 이 천연의 재료들을 그대로 내가 자르거나 갈아서 바로 사용을 하시는 천연팩은 알러지 유발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미 표피가 좀 손상이 되어 있는 피부다, 이럴 경우에는 천연팩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고요. 또 하신다고 해도 가급적이면 이전에 해봐서 자극이나 이상이 없었던 재료를 쓰시거나 아니면 그냥 귀뒤나 팔목 안쪽 같이 좀 여린 살에 미리 테스트하시고 나서 사용하시는 게 안전하겠죠. 보통 일광화상의 경우는요, 장기간 야외 활동을 하면서 생기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수분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서 이 체온 조절과 또 피부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 수분 공급을 해주시는 것도 좋아요. 물을 많이 드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열감을 빼주시고 진정관리, 수분관리까지 하시고 나면 사실 대부분은 가려움증이나 통증, 불편감 같은 것들이 많이 호전이 되는데요. 만일 집에서 이렇게 응급조치를 했는데도 통증이나 불편감이 지속되신다면 그때는 병원에서 의사 진료를 받고 진통제나 항히스타민제 같은 필요한 처방들을 좀 받아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주저하지 마시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 일광화상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요, 물집 잡혔는데 터트려도 되나요? 아니면 피부가 계속 벗겨지는데 이거 어떡하죠?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일단 물집이 생겼다, 가능하면 터트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물집이 터지게 되면 안쪽으로 손상된 피부가 그대로 노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2차 감염의 가능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집에서는 물집을 터트리거나 손상시키지 않는 게 좋겠고요. 물집이 너무 커서 불편하다, 나는 이걸 꼭 제거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병원에서 깨끗하게 소독된 바늘로 진물을 제거하고 2차 감염을 막기 위해서 드레싱까지 받으시는 게 좋겠죠. 또 피부의 껍질이 이제 벗겨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표피나 각질이 뜯어질 때에도 저절로 벗겨지도록 해야지 내가 이렇게 뜯거나 벗겨내는 건 좋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임의로 뜯어내게 되면 아직 채재생이 되지 않은 피부의 표피까지 함께 뜯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피부에 또 다른 손상을 주게 되는 거죠. 역시나 2차 감염이 생기기도 쉽고, 이렇게 손상이 된 피부는 색소 침착까지 유발되기가 쉽기 때문에 피부가 얼룩덜룩해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냥 자극이 되지 않는 순한 보습제만 바르시고 뜯어내지 않고 최대한 오래 버티시는 게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일광화상이나 또는 오랫동안 야외 활동을 해서 피부가 탄 경우에는 언제 색깔이 돌아올까요? 제 피부가 돌아오기는 할까요? 많이 물어보세요. 사실 보습만 잘 해주면서 경과 관찰을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하시면 대부분은 이전의 피부색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 피부는 스스로 계속 재생을 하니까요. 하지만 단순히 탄 게 아니라 염증 후 색소 침착이라면 자연적인 회복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에는 피부과에서 진료를 좀 받아보시고 필요하면 약물 치료나 레이저 치료 같은 것들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일광화상, 휴가에서의 즐거움은 한순간이지만요, 이후의 관리나 치료는 훨씬 더 오랜 시간, 많은 노력이 필요한 만큼 오늘 배우신 내용으로 현명한 바캉스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세요.